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구독자분이 이제 질문도 있고 해가지고 또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기에 기술적 반동을 이용하여 위기 관리도 하자. 그리고 위기 관리를 한 다음에 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 모두 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4월 말 이후에 또다시 이제 1분기 영업 실적이 이제 발표되죠. 뭐 한국과 미국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이제 기술적으로 주가가 오르면 또 그 중에는 고평가되는 것이 또 있을 거고요. 또 영업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아마 주가가 기술적 반등한 주식 중에 또다시 이제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를 하자라는 뜻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2021년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그 테마주 중에는 영업 실적 수반되지 않는 기업은 아마 이번에 또다시 이제 실적이 나올 확률이 낮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이유는 간단해요. 영업 실적이 장기간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되거나 10년을 기다려도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것은 뭐 국내에서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고 미국이라도 그 예외는 아닐 거예요. 그 캐시우드가 투자한 종목들이 70%씩 하락한 이유도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4월 말부터 5월 뭐 한 중순 사이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될 텐데 당연히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또 기술적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또 한 차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주식, 그러니까 예상보다 영업 실적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저평가된 종목 중에는 영업 실적은 개선되는데 테마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주가가 제대로 못 올라간 기업도 있겠죠. 그것도 언젠가는 또 새로운 테마가 돼요. 뭐 예를 들면 가치주라는 테마도 있을 수 있고 또 원자재 테마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때 기다렸다가 그냥 위험 관리를 하고 바로 또 그런 것을 사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위험 관리를 해놓고 또 쉬는 것도 투자니까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하면서 기다리다가 또 기회가 오면 저점에서 투자하면 2022년처럼 변동폭이 크는 그런 주식시장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면서 수익률도 높거든요. 앞에서도 제가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뭐 테슬라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1분기 중에 제가 테슬라 주식 750달러 이하까지 간다는 얘기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때 매수하자라는 거죠. 그 수익 실현 해놨다가 그래도 1년 농사는 짓거든요. 지금 전문가들 대부분이 뭐 지난해 대비 원래 그 주가 상승률을 높게 보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는 그 위험 관리를 해 놓았다가 쉽게 말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또 조정을 뭐 큰 폭으로 받으면 그때 매수하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지난해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도 충분히 나온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시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장기 투자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2020년처럼 고점 대비 막 40%씩 하락하고 이럴 때 지수가요. 그럴 때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해 많이 올랐는데 그것을 또 고점에서 투자해가지고 장기간 기다리는 거는 더군다나 영업 실적도 수반되지 않는 테마주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상폐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거래 정지도 될 수 있거든요. 실제 우리나라에는 뭐 약 한 40% 가까이가
그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 정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로 또 테마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것도 투자다. 위험 관리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투자할 때 현재 주가 대비 주가 수익률 PER이라고 하죠. PER이 시장 평균보다 낮은 것이 좋습니다. 한 20-30% 낮은 게 좋아요. 그게 저평가된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주당 순자산이 현재가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워져도 순자산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주식들은 빠져도 얼마 많이 안 빠지고요. 그리고 빠지더라도 영업 실적만 수반된다면, 그러니까 1항과 2항 조건을 충족한다면 언젠가는 회복돼요. 그거는 장기 투자에도 전혀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친환경 등 정부가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정책을 펼 테니까 지금 예상되는 거는 친환경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지난 해에는 아니면 1분기에는 에너지니까 친환경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죠? 물론 천연가스처럼 친환경도 있겠지만은 또 대체 에너지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석유와 같은 거는 친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을 테마로 해가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포유환율연구소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테마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 세 가지 또 에다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지수 조정이 여러 차례 있을 거예요. 일단 1월 초에 한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있으면 또 한 번 또 조정이 있을 거고, 또 가을경에 또 한 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때 조정을 받은 시점에 투자하자. 그러니까 지수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수를 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은 포유환율연구소 주장이라고 하면 주장이고 지난 20-30년간 경험치인데, 우리 연구소 그림에 있는 이쪽을 가지고 접근하면 지수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종목에 투자를 해야 안전하지. 장기 투자하려고 하면 지수에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이 비슷한 얘기를 할 수는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항상 뭐든지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대로 중구난방으로 무조건 테마주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순서, 그러니까 지수도 조정받고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고 주당 순자산 가치도 높고 그 다음에 테마주까지 감안한다면 실패할 확률은 낮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대화를 마치겠습니다.